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는 레이드인데요. 이 레이드 개념이 뭐냐면은 쉽게 여러 개의 하드들이 있잖아요. 디스크.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라고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다 묶어요. 묶어서 하나의 하드, 하나의 디스크로 쓸 수도 있고 두 개의 디스크로 쓸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쉽게 말해서 뭐 디스크 용량이 뭐 1테라, 2테라, 3테라 그렇잖아요. 근데 불과 한 3년 전, 한 4년 전만 해도 디스크 용량이 막 80기가짜리도 있었고 40기가짜리도 있었고. 자, 그럼 만약에 작동이 잘 돼요. 얼마 사용을 안 했는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런 디스크들은 뭐 용량이 작다고, 뭐 용량이 작으면 사실 뭐 사용이 힘들긴 한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런 디스크를 묶어서 레이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레이드, 일단은 이거 한번 읽어보죠. 자, 레이드는 0부터 6, 그리고 10, 총 8개 종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이드가 레벨이 있어요. 뭐 레이드 0, 레이드 1, 레이드 2 이렇게 해서 레이드 6까지 있고, 그리고 뭐 7, 8, 9는 없고 레이드 레벨 1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개, 레벨 11개. 그래서 총 종류가 8개. 그러니까 레벨 종류죠. 레벨 종류가 8개 있다는 거고요. 음, 작고 저렴한 드라이브를 여러 개 연결해서 크고 비싼 드라이브 하나를 대체.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런 거고요.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의 커다란 가상 하드 디스크로 구성하여 대용량 저장 장치로 사용. 네, 똑같은 말이죠. 논리적 드라이브 수의 제한 해소. 이거는 그런가 봐요. 하드 디스크별 데이터의 병렬 전송을 통한 가상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네. 레이드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디스크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테라짜리 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1테라를 다 사용을 못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900기가를 쓰고 100기가는 못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디스크를 쓰게 되고 그래요. 근데 레이드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아낌없이 쓸 수가 있어요. 디스크 용량을.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물론 그 속도는 뭐 이 디스크 레이드의 레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뭐 그게 레이드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가용성 향상, 8개 레벨로 분류, 네, 8개 레벨, 그리고 비용과 속도 측면을 고려하여 드라이브 사이의 데이터를 분산. 네, 이 데이터 분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레이드 레벨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네, 디스크로 구성된 디스크 배열. 네, 디스크 배열이라는 게 어레이즈죠. 그 여기서 배열을 말하는 거는 레이드를 구성할 때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은,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이게 한 디스크라고 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또 다른 디스크도 있으면 여기는 뭐 D, 여기는 E, 여기는 F,
이렇게 한 묶음을 묶잖아요. 이게 레이드거든요. 이 한 디스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정한 배열, 각 레벨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말이고요. 이거는 이따가 뒤에 뒷부분에 그 레이드의 각 레벨마다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레벨이 나왔는데요. 레이드 레벨 0이에요. 이 사실 레이드 레벨 0의 포커스는 이게 가장 성능이 좋아요. 뭐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이 레벨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0부터 6까지 그리고 레벨 10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1, 2, 3, 4, 5. 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레이드 0의 속도는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레이드 0 같은 경우는 이 스트라이핑 방식이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듯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가장 빠르요. 아, 여기도 있나요? 스트라이핑 방식. 그래서 스트라이핑 방식으로 분산시키는 방식. 그리고 브로드캐스트처럼 뿌린다는 것. 제가 이 전에 브로드캐스트 설명드렸나요? 브로드캐스트는 뭐 전송 방식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에 응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한 명만 걸려라 이거예요. 네가 걸리든 누군가 한 명 걸리지 않겠냐. 내 목적지는 여기 이 중에 여기 B라는 그룹의 목적지는 확실하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 막 던져요. 그럼 누군가는 걸리겠죠. 그 걸리는 게 목적지인 거죠. 이게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래서 이 레이드 0 같은 것도 디스크가 스트래핑 방식처럼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된 뭐 데이터가 이렇게 디스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 A라는 뭐 데이터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여기에 다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저장, 여기도 저장, 여기도 저장 이렇게 나눠서 분산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라이핑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브로드캐스트처럼 뿌린다는 말이 지금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가 분산되어서 저장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레드 레벨 1. 레벨 1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미러링이 되는 거. 네. 미러링 아시죠? 백업. 하나의 드라이브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다른 디스크에 복사해 놓는 방법. 디스크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디스크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 레이드 0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같이 썼잖아요. 뭐 어떤 데이터가 오면은 분산시켜서 스트라이핑 방식 브로드캐스트처럼 뿌려가지고 같이 썼잖아요. 근데 레이드 1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다 저장이 돼요. 이거는 백업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40기가짜리 디스크예요. 그럼 이것도 40기가 치면은 용량이 80기가가 아니라
이거는 똑같이 용량이 40기가예요. 이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백업용. 그러니까 디스크 하나가 고장이 나도 이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안정적이죠. 대신 단점이죠, 오히려. 용량이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백업본이 있기에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 그렇죠. 우수하죠. 당연히.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전체 공간의 50%만 사용. 네. 그래서 큰 볼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서 몇 테라씩, 몇십 테라씩 하기에는 힘들죠. 네. 이게 레이드 1. 자, 그 다음 레이드 2. 레이드 2는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점점 보완돼서 나오는 거죠. 단점을. 그래서 데이터 복구용 디스크가 별도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비트 단위의 인터리빙 방식을 이용해서 에러 검사. 해밍 코드. 자, 이 해밍 코드가 포커스예요. 해밍 코드를 쓰는 거는 레이드 2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 해밍 코드를 쓰기 위한 디스크가 따로 필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디스크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묶어서 레이드 2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만 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거 버릴게요. 그림을 못 그려서. 물론 이렇게 한 디스크 안에 각 구역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 두 개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것도 백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40기가, 이거 40기가, 40기가, 총 120기가가 아니라 80기가만 쓰는 거죠. 뭐 단점은 점점 보완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레이드 2의 특징이에요. 해밍 코드 쓰는 점. 그리고 단위는 네, 여기 있네요. 비트 단위. 비트 단위예요. 레벨 2부터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레이드 3을 볼까요? 레이드 3 같은 경우는 단위가 바이트예요. 레벨 2는 잠깐 보실까요? 비트 단위죠. 레벨 3은 바이트 단위예요. 어딨지? 읽어볼게요. 레이드 0 방식과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핑을 이용해 스트라이핑 이렇게 뿌린다고 했습니다. 브로드캐스트처럼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에러 검사 및 정정을 위해 별도의 페리티 드라이버. 이거 중요해요. 자, 레벨 2에서는 해밍 코드를 쓰죠. 해밍 코드를 써서 에러를 검사하고 정정하거든요. 근데 3부터는 페리티를 써요. 페리티가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디스크가 3개 있다고 칠게요. 디스크마다 각 구역이 있죠. 네, 각 구역이 있습니다. 디스크마다. 저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그러면 여기 뭐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이렇게 해서 디스크 3개를 레드 레벨 3으로 묶었어요. 그 페이티 드라이브는 이 디스크마다 한쪽 이 구역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뭐 이쪽 부분에 페리티 디스크 쓰고 여기서는 뭐 이쪽 부분에 페리티 이 디스크는 여기에 페리티. 그래서 이렇게 페리티 영역이 디스크마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페리티고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 3개의 디스크. 그렇죠. 당연히 최소한. 왜냐면은 이것도 한 개는 백업용이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로 레이드를 만들 순 없잖아요. 당연히 뭐 최소한 뭐 2개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디스크는 3개가 필요하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페리티 검사는 2개. 디스크 드라이브로 레이드를 구현. 아, 참. 이거는 백업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페리티가 없죠.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단위, 여기 있네요. 자, 레벨 2는 비트 단위, 레벨 3은 바이트 단위. 네, 단위도 좀 정리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페리티 비트의 갱신으로 병목 현상 초래. 사실 레드 레벨 3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안 해요. 네. 하지만 이것도 장점이니까. 병목 현상이라는 말은 레벨 3에서는 사실 잘 안 써요. 네. 그냥 없는, 네, 이 부분으로는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게 큰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가리는 걸로 가릴까요? 네, 그냥 냅둘게요. 페리티 비트가 저장된 드라이브 장애 발생 시 문제 발생. 그쵸? 각각 이렇게 페리티 구역이 있는데 이게 장애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죠.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사용 안 하는데 잘 안 써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레벨 4를 볼까요? 레벨 4는 단위가 블록 단위예요. 블록 단위. 단위가 여기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2개 이상 데이터 드라이브와 페리티 드라이브 보유. 2개 이상, 자, 2개 이상 데이터 드라이브와 페리티 드라이브 보유. 똑같네요. 레드 3하고.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가 아닌 블록 단위. 네, 블록 단위예요. 블록 단위로 분산 저장. 병목 현상이 줄고 전송률이 향상됨. 대용량 읽기 서버용으로 사용. 사실 레벨 4도 3, 4도 잘 안 써요. 레벨 3, 레벨 4 잘 안 써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레벨 5를 볼게요. 사실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시험에도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 자, 읽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드 방식으로 레이드 3과 레이드 4의 단점을 극복. 페리티가 모든 각각 드라이브에 분산 저장됨으로 병목 현상 감소. 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병목 현상이 감소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병목 현상이 감소되는 레이드 디스크의 레벨을 하고 복에서 고르려면 물론 뭐 3, 4도 있지만 정확한 문제의 요점 포인트는 레벨 5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레벨 0보다 느리지만 결함의 문제점을 지원함. 속도는 0이 제일 빨라요. 빠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뭔가 디스크 한 개가 문제가 생기면 다 못 쓰게 되니까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그를 보완하기 때문에 백업을 만들려고 미러링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페리티 코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레벨이 점점 높아질수록 단점을 보완을 하지만 속도는 못 따라가죠. 그리고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지 않음. 네, 이거는 제가 사실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네, 이렇다는 거.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40기가짜리로) 다 가정을 했는데, 자, 이게 40기가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 레이드 레벨 4 같은 경우는 페리티 코드가 한 부분에만 있었잖아요. 레벨 5는 잘 안 되네. 각 디스크마다 페리티 코드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페리티 코드, 여기도 페리티 코드, 여기도 페리티 코드.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레이드 레벨 5. 그리고 레이드 레벨 6을 볼게요. 이 6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페리티를 사용하는 레벨 5 방식의 단점을 보여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좀 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한 레이드예요. 레벨 5 같은 경우는 페리티 코드가 각 디스크마다 이렇게 한 부분씩 있잖아요. 레이드 레벨 6은 2포인트씩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한 디스크가 뭐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지 뭐 이거는 뭐 문제 될 게 없죠. 이 페리티 코드가 각각 한 개도 아니고 2개씩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이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페리티 코드가 바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각각 2개, 여기 있네요. 각각 2개의 페리티가 생성된 2개의 드라이브 장애 시 디스크 2개의 드라이브가 장애 시에도 데이터 복구 가능. 그렇죠. 여기에도 페리티가 2개 있으니까 이 2개에 있는 디스크도 다 여기 들어와 있죠. 마찬가지로. 하지만 레벨 5를 많이 쓴다는 거. 아, 그림을 잘못 그렸네. 이거를 지우고 레벨 6은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맞겠네요. 네. 정정할게요.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40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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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기가면 80기가만 쓰는 거예요. 레벨 6은. 80기가 백업이에요. 비슷하죠? 레벨 1하고 반토막이죠, 용량이. 이게 레벨 6입니다. 자, 레벨 10. 레벨 10은 레벨 0하고 레벨 1하고 합친 거예요. 그래서 레벨 10이에요. 궁금하셨죠? 뭐 0, 1, 2, 3, 4, 5, 6 근데 7로 안 가고 갑자기 10으로 넘어가니까 7, 8, 9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 0하고 1하고 합쳐서 이렇게 1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식을 보면 스트리핑 방식하고 미러링 기능의 혼합 구성. 레벨 0이 스트리핑 방식이라 했잖아요. 자, 이렇게 디스크 2개가 있다면 A 구역, B 구역, C 구역, 여기 뭐 D, F 뭐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한다면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여기 한쪽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 구역에 이렇게 각각 구역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각각 구역에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트라이핑이라고 했습니다. 레벨 0 방식과 대신 레벨 0 방식은 가장 빠른데 문제가 생기면은 못 쓰게 되죠. 데이터가 다 날아가죠. 그 데이터 보호를 못하니까 그에 대해서 나올 레이드 레벨 1
미러 기능 있는 거. 그 방식을 섞어서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드 1 방식의 용량을 확장할 수 없는 문제점. 이게 단점이었는데 이것도 레벨 10에서는 기존의 레이드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이 레이드 레벨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디스크 한 개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읽기 및 쓰기 작업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벨 12, 레이드 레벨 10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JBOD, JBOD? JBOD라는 방식도 최근에 새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시험 문제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 이런 방식도 지금 최근에 나왔다고 해요. 네, 저도 지금 듣기만 해서 정확히 어떤 구성인지 모르겠는데 이 레이드의 단점을 또 보완을 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드 방식이 상당히 많이 유용해요. 특히 기업에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취업하셔서 어디 뭐 전산실을 가시거나 그러시면은 이 레이드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써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SSD 디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 뭐 SSD도 뭐 직접 마더보드에 연결되는 M.2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여러 개의 디스크를 묶어가지고 한 디스크로 만드는 이 방식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되고, 특히 뭐 일반 가정에서는 요즘에 또 애플 제품 많이 쓰시잖아요. 뭐 저도 애플 제품을 조금 쓰는데 맥 같은 거, 맥에서 그런 거죠. 뭐 디스크를 처음에 살 때 CTO라고 해서 뭐 따로 추가해가지고 맥에서 애플에서 직접 추가로 사면은 비싸니까 일단 애플 제품을 사고 사설 업체에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뭐 디스크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애플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그때도 디스크를 레이드로 묶어줘야 돼요. 뭐 기존의 H 디스크를 뭐 SSD로 갈았다. 그러면 기존에 내장된 거랑 새로 들어온 거랑 이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또 묶고,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은 뭐 나중에 이 지금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 말고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레벨 5. 네, 레벨 5. 레벨 5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레벨 0. 스트래핑 방식으로 뿌리는 거.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브로드캐스트처럼 뿌린다고 했는데 비슷한 방식이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그리고 레벨 1 미러링 가장 중요해요. 미러링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꼭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뭐 좀 부족하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실무 있게 궁금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보시면, 특히 구글에서 많이 검색을 하세요. 뭐 우리나라 국내 N사 있잖아요. N사는 검색량이 사실 뭐 좋진 못하죠.
구글보다 구글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구글입니다. 네. 뭐 영어 좀 되시면은 직접 원문으로 한번 보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한번 해서 구글로 한번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보셔야 되고, 이 정도의 제가 지금 딱 깊게 안 들어가고 포커스만 잡았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네, 이 포커스만 이렇게만 알고만 계셔도 문제는 아마 이 시험 보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